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그 피로 파괴 쪽에서요. 사례 중에 보시면, 그 냉각용 팬 드라이버 축의 피로 파손해가지고요. 출제는 파단면 보론 방법, 파면 관찰과 파손 해석, 길전형이라고요. 일간 공업신문사 일본 2009년도 자료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좀 황당한 게요. 이게 20시간에 파손됐습니다. 20시간. 그러니까 급속하게 파손된 거죠. 이 자동차 쿨러 냉각용 팬 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진 쪽에 있고 파손 개수가 이렇게 쫙 균열이 되는데 피로 파괴죠. 피로 반복이니까요. 요거 이제 A는 드라이빙 축 중탄소강 S45C라고 되어 있고요. 중탄소강인데 보통 그 탄소강 얘기하면 이제 탄소강 얘기할 때 우리가 강철이니까 강철은 이제 1번 저탄소, 중탄소, 뭐 고탄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세 개 하면. 근데 이걸 다 외우기가 좀 그냥 여기 좀 그렇게 세 개를 외우기가 그렇게 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데요. 이거 이제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0.3에서 0.6을 중탄소로 딱 잡아주시면 나머지는 이제 아래 위로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탄소는 뭡니까? 0.3 미만이죠. 미만에서 우리 보통 그 강철과 순철 구분할 때 0.025로 일반적으로 했잖아요. 0.025 포로까지 C가 0.025 이렇게 됐고, 원래 0.025는 저기 뭡니까 우리 그 상태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쫙 돼 있지 않습니까? 상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여기 이제 알파 이게 순철이잖아요. 순철 여기가 순철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순철이고 여기 순철 함유량 얘기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는 0.05 미만 얘기했는데 여기 A1 변태 723 여기가 0.05입니다. 0.05. 그럼 영도씨 여기 723 영도씨는 더 영도씨 상온에서 여기입니다. 여기 좀 더 내려와 있죠. 탄소량이 10%니까요. 여기 0. 기억하십니까? 0.008이잖아요. 그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죠. 상온에서는 0.008 이하. 근데 가장 많을 때는 0.025 이때. 그때는 723이다. 이렇게 같이. 근데 일반적으로 0.05를 하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온 기준은 0.008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은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탄소강은 0.6 초과죠. 0.6 초과에서 어디 몇 프로까지입니까? 2%까지죠. 보통 2%까지. 2% 이상 되면 주철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순강주에서 순철, 주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기 2%죠. 여기 0.8이고 2.0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0.S45C니까 S는 45C는 보시면 탄소가 45% 들어가 있더니 말이 안 되죠. 탄소는 아무리 때리놔도 6.67. 이 끝에 가면 뭡니까? 이 끝에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6.67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더 이상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철과 탄소는 아무리 합금을 하려고 해도 철 속에 탄소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최대 6.67밖에 못 들어가면 6.67. 여기 찾아보시니까 6.67. 여기 들어가지 않으니까 45C니까 탄 스틸이고요. 스틸 강이고 스틸 STEL. C는 카본이구나. 카본 스틸 탄소강이죠. 카본 탄소니까 탄소강인데 탄소랑 45% 말이 안 되죠. 6.7밖에 못 들어가니까 나누기 100 해줘야죠. 0.45죠. 여기 들어요. 중간에. 여기가 중탄소강 범위에 속하죠. 그래서 중탄소강이고요. 중탄소강 고주파 단검질로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고주파로 표면만 경화시켜서 마르텐 세트 만들어서 내피로성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갑자기 20시간 만에 부러졌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파단면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쪽은 이제 옆 측면, 정면을 딱 잘라봤더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쫙 원형 이렇게 보이죠. 이게 뭡니까? 그 유명한 비치마크입니다. 예, 제대로 보았습니다. 그 비치마크. 쫙 가다가 다 비치마크죠. 요 센터 여기가 최종 파단면 끝이하잖아요. 최종 파단면. 그럼 균열 시작점은 양쪽 전체 다 원주 방향 다 균열 시작점 쫙 들어와서 똑 부러진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보시면 요거 이제
이게 다 균열 시작점. 전체 다 갑니다. 1번 균열 시작점은 원주 전체입니다. 전체고요. 이게 쫙 빛이 마크 보이죠? 이렇게 보이고 중간에 찌지지지지지죠. 여기가 이제 2번 영역 균열 진전 영역이죠. 균열 진전 영역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여기가 3번 최종 파단 영역 이렇게 하면 되죠. 보통 세 가지로 구분하시면 되니까요. 피로 파괴는요. 자, 그러면 이건 여기 보이는 여기 비치 마크, 눈에 보인다 유관 비치 마크. 비치 마크는 유관이고요. 유관하고 이건 선택이다.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2번 영역에 나타날 수 있는 게 비치 마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이션이죠. 스트라이션은 스트라이션 영어로 스트레이션인데 스트라이에이션으로 발음이 되고요. 얘는 이게 셈이죠.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보이는 거고 이건 필수다. 반드시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면을 현미경으로도 확대해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결정립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정립들이 안에 이렇게 있으니까 결정립들은 몇 개입니까? 이걸 몇 개라 하죠? 몇 개. 취성 파괴, 몇 개 파괴고요. 영어로 크리베이스, REAVAG. 이것도 셈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결국 2번 영역, 1번은 뭐 시작점이니까 2번 영역에 보시면 뭐가 보여야 되냐면 2번 영역에 비치 마크는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현명으로 셈으로 보면 반드시 스트라이션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돌담벽에 이렇게 돌담벽에 결정입들이 있잖아요. 돌담벽 벽계 크리베이지 벽계 위에 이렇게 줄무늬가 있더라. 피로 줄무늬 이게 스트라이션. 벽은 크리베이지 요거는 스트라이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벽에 돌담벽에 줄 끊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2번 정경이고 그럼 3번 정경은 뭐가 보여야 됩니까? 3번 여기 최종번 정경은 이것도 셈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게 딤플이 보여야 되죠. 딤플. 보통 딤플이라고 하고 한글로 딤플이 좀 이게 번역이 잘 안 됩니다. 딤플. 이게 그러니까 보조개 모양 어떤 모양으로 현명으로 보시면 이렇게 막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산과 골이 보인다는 거예요. 탄화물 있는 쪽은 똑 부러지고 탄화물은 순처럼 늘어나고 탄화물 부러지고 늘어나고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꼭 우물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둥글둥글한 게 보입니다. 이게 보이는 게 이것도 셈으로 봐야 되죠. 최종 파단 영역은 이거 뭡니까? 그동안 버티다 못 버티고 부러지니까 이거 뭡니까? 연성파괴죠. 연성파괴. 최종 파단 영역은 연성파괴고 균열 진정 영역은 취성파괴입니다. 피로 파단면이 원래 취성파괴입니다. 그러니까 취성파괴로 가서 연성파괴로 끝나는 거죠. 왜 연성파괴냐? 계속 이거 균열되는 동안에 버티고 있다가 안 되니까 힘이 없으니까 똑 부러졌잖아요. 그때는 과하 중이죠. 오버로드로 떨어지는 거니까 연성파괴 쭉 늘어나는 거지. 쭉 늘어나고 탄화물이 있는 데는 잘라지고 시멘타이트 잘라지고 순처럼 늘어나고 페펄에서 페펄 이렇게 보시면 되죠. 페펄. 알파 플러스 F3C 살짝 펄라이트니까 그렇게 해서 쭉 부러졌다 보시면 됩니다. 옆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저 단면을 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외주에 시작돼 가지고 중앙과 약간 상부에 그러니까 추정 파선부가 약간 위로 치우쳐 있죠. 중앙 상부 오른쪽 상부에 극도 영역 집중으로 인해서 피로에 의해 조기 파손 수정 20시간 만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림 B 파손의 개시점이 되어진 단차 차이 코너 위에 외리한 절삭 흔적 여기 보시면 이 절삭 흔적이 그러니까 선반으로 가공할 때 툴마크가 남아 있던 거죠. 거기 노치가 된 거죠. 조직을 분석해 봤더니요. 심부 조직은 페펄로 되어 있고요. 페펄. 근데 마르탄 파손부 봤더니 여기 원래 이렇게 이제 고주파 담금질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다 조립부대는 베어링 같은 게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를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표면을 경도 높이기 위해서 고주파 담금질에서 마르탄 세트 만들려고 했는데 허연기 뭐예요? 허연기 이건 페라이트잖아요. 좀 불충분하다. 그럼 왜 그렇게 됐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지난번 영상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담금질 할 때 페라이트가 보인다는 얘기는 뭡니까? 가열 온도가 낮다는 얘기. 가열 온도가 충분히 높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도 마찬가지 45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토를 보시면 자 이렇게 딱 붙여놓고요. 이렇게 좀 더 크게 그려볼까요?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요.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좀 약간 좀 확대를, 이걸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크기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은 필요 없는 거니까요. 여기 이제 A1이고요. A1 723이잖아요. 723이고 45C니까 여기 0.8이잖아요. 0.8 공석강이고 40C니까 여기 45C 0.45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주조에서 이제 분림 처리해서 표준화 처리했을 때, 예, 이 45C 여기는 이렇게 되면 어떤 축이다 그러면 결정이 3개만 그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절반 나눠가지고요. 절반 나눠서 여기가 알파 페라이트 플러스 찍찍찍찍 펄라이트죠. 페펄이죠. 페펄 요 조직입니다. 이 분림 조직입니다. 표준 조직 분림. 얘를 만약에 마르텐 세트 표면만 담금질해서 마르텐 세트 경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도하고 뭡니까? 피로 강도하고 피로에 대한 강도하고 경도는 어떻게 됩니까? 비례 관계 있잖아요. 경도 높이면 피로에 잘 견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려면 여기 이제 A3 벤테센이고요. 여기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감마하고 여기 감마잖아요. 100% 옵스네트를 만들어줘야 되죠. 이렇게. 이 정상이죠. 이렇게 해서 감마고요. 얘하고의 차이점. 알파가 감마로 바뀐 거. 그 다음에 시멘타이트가 사라진 거. 시멘타이트 뭡니까? FE3C. FE3C가 분해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FE3C는 분해돼가지고 3FE. 원래 있던 FE 들어가고 탄소는 어디? 요 뱃속에 탄소가 박혔죠, 지금. 탄소가 다 박혀서 안 보입니다. 뱃속에 박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순행하면 쫙 내려오면 여기는 이제 이쪽에 그릴까요? 저기다 순행했다 그러면 순행 담금질 마르텐 세트메트 이렇게 돼서 100% 마르텐 세트 된 거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평창 뒤틀림 마르텐 세트로 바뀝니다. 얘는 페펄 페 플러스 펄페 페펄 마찬가지고요. 페펄 조직이 마르텐 세트 바뀌었습니다. 자, 45C니까 물속에 넣어도 충분히 100% 바뀝니다. 잔류 안 생깁니다. 이런데 이게 정상인데 이게 지금 허용이 보이는 거 없니? 허용이는 페라이트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 어디냐? 이렇게 된 거, 여기까지만 올린 거, 여기까지. 여기. A3를 안 넘어갔습니다. 그럼 여기는 뭡니까? 알파 플러스 감마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알파, 감마로 바뀌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올라가면 완전히 감마로 바뀌잖아요. 자, 그럼 퀴즈입니다. 지금 여기 S45C니까 탄소 0.45죠. 지금 요거 0.45인데, 자, 전체적으로 0.45, 면적으로 따지면 4호지만, 요걸 페라이트 쪽에서 넘겨줬으니까, 요 펄라이트 쪽, 요거 F3 만들 때는 반드시 탄소 농도 0.8이죠. 농도로 표시할게요. 양은, 면적으로 따져서 양은 0.45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몰아주기 해가지고, 입내 시멘트 생기려면 반 0.8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0.8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 올라왔어요. 올라서면 됩니까? 알파는 원래 탄소 고용을 못하니까 알파는 제로죠. 빵. 얘는요, 0.8이죠. 0.8 보시면 됩니다. 빵 0.8이에요. 0.8 여기 다 들어있어요. 감마 속에. 예, 다 들어있어요. 근데 올라가시면 퀴즈. 자, 알파 빵 약 절반 나눠서 0.8입니다. 올라갔습니다. 퀴즈입니다. 야,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과연 이걸 맞추실 분이 계실지 궁금한데. 자, 퀴즈. 그러면 이 감마 속에 있는 탄소량. 야, 이거 엄청납니다. 얼마일까요? 몇 %? 이걸 맞추신 분은 진짜 이건 상들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밑에 전체 0.45입니다. 전체 면적 따져서 0.45%를 듣는 거예요. 탄소 함유량을요. 근데 몰아주기에서 여기 0.8입니다. 빵입니다. 0.8. 여기도 0.8이잖아요. 그럼 이건 전부 다 감마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마는 탄소 공유를 할 수 있잖아요. 이때는 사이좋게 나눠 가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체 0.45죠. 원래 0.45 들어있는 거니까. 전체 면적이 다 나눠서 골고루 다 뱃속에 0.45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담금질하면 골고루 마르텐 세트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담금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에서. 자,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밑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순행했다. 똑같이 순행했다. 그럼 어떻게 순행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도.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보면 되죠. 결정이 원래 있던 대로 해가지고. 알파는 그대로 알파가 페라이트니까 페라이트는 그대로 있습니다. 얘는 아무리 급내도 페라이트입니다. 산소도 없고 담금질 안 됩니다. 여기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마르텐 사이트 페 맞아 페 다다다다다 페 다다다다다다 해서 페마
페퍼로스 뭐가 된 거야. 자, 마르텐스 만들어서 경도 똑같이 해야지 이거 주목적인데 이게 일이 된 게 안 좋은 거죠.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거 일단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됐고, 자, 그 다음에 그거 때문에 주 원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파손돼서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어떻게든 간에 일단 마르텐 사이트를 일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경도가 너무 높고 얘 너무 낮은 상태, 그 중간이다 보니까 경계면이다 보니까 중력 집중이 더 많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가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안 하고 원래 제대로 하려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요 옆에까지 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하려면 이렇게 같이 마르텐스 만드는 동질화 시켜야지. 이 조직이 차이 나는 데다가 경도 높고 낮은 데다가 그 사이에 어떤 경계 효과에 의해서 이 균열이 응력 집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안 좋은, 또 단차 보이다 보니까 가장 안 좋은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얘도 잘못됐고요. 얘는 괜찮고. 자, 그런 상태입니다. 그 했는데 경화가 충분하지 않았다. 불완전 단검질. 그러니까 이거 A3 통과하면 또 여기서 그냥 내려온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파손의 추정으로 되고 표면 경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피로균열 용해다. 근데 얘가 뭐 잘못된 건 아니고 옆에 있는 얘가 잘못된 거죠. 여기 위치가 형상이 안 좋았고, 그다음에 아까 결국 주 원인은 툴마크 선반고가 예리한 노치가 남아있었다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책, 열처리 최적화 일단 해야 되고요. 1900에서 900수 이상 올려서 충분히 100% 오스탄을 만들어서 골고루 탄소를 분산시킨 다음에 마르텐스 100%를 만들자. 자, 뜨임은요, 1단계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내마모성을 위해서는 하는 게 좋답니다. 마르텐스 사이트가 내마모성이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팽창 뒤틀림 상태에 있다 보니까 어떤 마모가 좀 약합니다. 인장 잔류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경도는 높은데 마모가 좀 약해집니다. 마모가 필요한 것은 뜨임 1단계까지 하시면 되고, 표면일 경우. 구조용광이라고 4단계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경화 목적이 또 있기 때문에 표면을 할 때는 1단계 마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대체 간차부 알가공 잘 해주시고, 표면 처리 잘 해주시고, 열처리 영역을 좀 확대해서 여기까지 해주시면 더 좋다. 이런 개념으로 좀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